지금 당장 핸드폰을 켜고 그 사람과의 카톡방을 한번 열어보세요. 그리고 스크롤을 딱 2번만 올려보세요. 한눈에 보일 겁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이요. 오른쪽. 당신이 보낸 말풍선은 온통 물음표 투성이입니다. 뭐해? 잘 지내? 언제 봐? 가면 왼쪽. 상대방은 그냥 대답 자판기입니다. 그래. 너도. 솔직히 자존심 상하지 않나요? 내가 먼저 안 하면 평생 연락 안 할 것 같은 그 싸한 느낌. 내가 귀찮나? 나만 매달리는 건가? 그런데 진짜 환장하는 건 그 다음입니다. 그렇게 겨우 약속 잡아서 만나면 세상 둘도 없이 잘해줍니다. 내 눈 쳐다보며 웃어주고 밥값 먼저 내고 헤어질 땐 너무 좋다. 또 보자 하며 진심으로 아쉬워합니다. 만나면 천사, 카톡에선 유령. 도대체 이 사람 정체가 뭘까요? 어장관리? 밀당? 아니면 내가 만만한 걸까요?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당신은 속은 게 아닙니다. 이들이 연락하지 않는 당신은 싫어서가 아닙니다. 이들의 뇌 속에는 먼저 연락이라는 버튼 자체가 없거나 그 버튼을 누르려면 남들보다 100배의 에너지가 드는 특수한 회로가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살기 위해 연락을 끊는 그들의 진짜 속사정. 지금 바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유형은 연락을 하고 싶지만 뇌의 에너지가 고갈되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들을 고감도 센서형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들이 만나면 유독 당신에게 잘해주는 이유. 바로 뇌 속에 있는 거울 뉴런 때문입니다. 거울 뉴런은 타인의 행동이나 감정을 볼 때 마치 내가 그 행동을 하거나 감정을 느끼는 것처럼 활성화되는 신경세포입니다. 보통 사람들의 거울 뉴런이 와이파이 정도의 감도를 가진다면 이들의 거울 뉴런은 초고속 광랜 혹은 군사용 레이더 수준입니다. 상상해보세요. 당신과 그 사람이 카페에 마주 앉아 있습니다. 당신은 그저 오늘 좀 피곤하네 라고 가볍게 말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들의 뇌 속에서는 엄청난 정보 처리가 일어납니다. 목소리 톤이 평소보다 낮네. 진짜 힘든가 보다. 미간을 찌푸렸어. 직장에서 무슨 일 있었나? 지금 내가 하는 얘기가 지루한가? 화제를 바꿔야 하나? 커피가 식었나? 이들은 의식적으로 노력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주변의 소음, 당신의 미세한 표정 변화, 공기의 흐름까지 모든 자극이 필터 없이 뇌로 쏟아져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들은 당신이 말하지 않은 기분까지 알아채고 배려합니다. 상대가 미안해할까봐 내 옷에 묻은 얼룩을 몰래 화장실 가서 닦고 올 정도로 이들의 배려는 자기 희생적이고 섬세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과정이 공짜가 아니라는 겁니다. 뇌과학적으로 볼 때 타인의 감정을 시뮬레이션하고 배려하는 행동은 뇌의 CEO라 불리는 전두엽의 포도당을 엄청나게 소모하는 고강도 노동입니다. 당신과 즐겁게 3시간을 만나고 헤어진 후 이들의 상태는 어떨까요?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이들은 마치 전원 코드가 뽑힌 로봇처럼 바닥에 주저앉습니다. 뇌는 완전 방전 상태를 선언합니다. 이제부터 아무런 정보도 입력하지 마. 아무런 판단도 하지 마. 이 상태가 되면 이들은 씻을 힘도 없이 소파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거나 의미 없는 영상을 멍하니 쳐다봅니다. 이것은 휴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긴급 복구 작업입니다. 자, 이때 당신에게서 카톡이 옵니다. 집에 잘 들어갔어? 보통 사람에겐 가벼운 안부 인사지만 방전된 이들에게 이 카톡 알림음은 공포의 사이렌과 같습니다. 답장을 하려면 꺼진 뇌의 스위치를 다시 켜야 합니다. 다시 사회적 자아를 소환해서 적절한 단어를 고르고 이모티콘을 고르고 당신의 반응을 예상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숨쉬기도 벅찬 이들에게 그것은 너무나 가혹한 미션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안일십을 시전합니다. 당신이 싫어서가 아닙니다. 지금 답장을 했다간 대화가 이어질 것이고 그러면 뇌가 정말로 터져버릴 것 같다는 본능적인 위기감 때문입니다. 이들에게 왜 먼저 연락 안 해? 라고 묻는 것은 마라톤 풀코스를 완주하고 들어온 사람에게 왜 바로 조깅하러 안 나가? 라고 묻는 것과 같습니다. 이들에게 연락 두절은 관계의 단절이 아니라 살기 위한 동굴이자 충전의 시간입니다. 이 동굴의 시간을 존중해주지 않으면 그들은 영영 밖으로 나오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 유형은
첫 번째 유형과는 결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들은 에너지가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 연락의 필요성을 뇌가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들을 도파민 자가발전형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인간의 모든 행동은 보상, 즉 도파민을 쫓아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도파민을 외부에서 찾습니다. 친구를 만나서 수다를 떨고 야, 대박 사건! 하며 맞장구를 치고 SNS에 사진을 올려서 좋아요를 받을 때 뇌에서 쾌락 호르몬이 팡팡 터집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타인과 연결되려고 하죠. 하지만 이 자가발전형 인간들의 뇌 구조는 다릅니다. 이들은 도파민 수급처가 내부에 설계되어 있습니다. 혼자 조용히 책을 읽으며 지적인 희열을 느낄 때, 땀 흘리며 운동해서 목표치를 달성했을 때, 좋아하는 게임이나 취미에 3시간 동안 몰입했을 때, 이때 훨씬 더 안정적이고 강력한 도파민을 얻습니다. 이들은 혼자 있는 시간이 외로움이 아니라 충만함입니다. 이들의 일상은 이미 자기개발이나 취미 혹은 자신만의 세계로 꽉 차 있습니다. 뇌가 이미 만족 상태인 거죠. 배가 부른 사람이 식당을 찾지 않듯이 정서적으로 배가 부른 이들은 타인의 연락을 갈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만나면 잘해줄까요? 이들은 기본적으로 사회적 지능이 높고 나이스한 성격을 가진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을 싫어하는 게 아닙니다. 단지 우선순위가 다를 뿐입니다. 약속이 잡히면 그들은 최선을 다해 당신과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그 순간만큼은 만남이 그들의 몰입 대상이니까요. 하지만 헤어지고 나면 그들의 뇌는 즉시 나의 세계로 로그인합니다. 마치 재미있는 게임을 하다가 잠시 친구를 만나고 온 아이처럼 집에 오자마자 다시 그 게임에 몰입합니다. 이 몰입의 상태에서는 타인의 존재가 일시적으로 잊혀집니다. 당신이 보낸 뭐해? 라는 카톡이 이들에겐 어떻게 보일까요? 자신의 몰입을 방해하는 스팸 광고처럼 믿겨질 수도 있고, 혹은 나중에 다 하고 답장해야지 라고 생각했다가 몰입도가 너무 높아 까맣게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이들에게 연락 두절은 당신을 무시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저 자신의 삶에 대한 극한의 몰입 상태일 뿐입니다. 타인의 안부를 묻는 프로그램이 뇌의 백그라운드 어딘가로 밀려나 있는 것이죠. 악의는 없지만 상대방 입장에서는 잔인하게 느껴질 수 있는 무심함입니다. 아니, 그래도 그렇지. 사람이라면 기본 예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혹시 그냥 어장관리 아닐까요? 여전히 의심이 드는 당신을 위해 이들이 당신을 싫어하는 게 아니라는 결정적인 심리적 증거 2가지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 그들은 자신의 생일을 숨깁니다. 이들의 카톡 프로필을 유심히 보세요. 생일 알림이 꺼져 있거나 생일이 되어도 아무런 내색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 이상하죠? 남의 생일이나 경조사는 누구보다 완벽하게 챙기고 선물도 센스 있는 걸로 보내는 사람들이 정작 본인 생일은 없는 날처럼 굽니다. 심리학적으로 이것은 관계 부채감에 대한 공포입니다. 이들은 무의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신이 평소에 연락을 잘 안 하고 관계 유지에 에너지를 쏟지 못한다는 것을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축하를 받고 관심을 받는 상황 자체가 갚아야 할 빚처럼 느껴져 불편한 겁니다. 겉으론 그래 보이고 무심해 보이지만 사실 내면은 관계에 대한 부담감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다는 반증입니다. 정말 당신에게 관심이 없고 냉혈한이라면 남의 생일조차 챙기지 않았을 겁니다. 두 번째, 그들은 스몰 토크 알러지가 있지만 딥 토크는 환장합니다. 이들에게 밥 먹었어? 오늘 날씨 춥네? 같은 가벼운 일상톡을 보내면 일십을 당하거나 단답형이 돌아오기 쉽습니다. 이들의 뇌는 이런 영양가 없는 대화를 소음으로 인식합니다. 정보값은 없는데 감정 에너지는 써야 하는 가성비 최악의 활동인 거죠. 하지만 주제를 바꿔보세요. 최근에 그 사람이 관심 있어 하는 분야나 깊이 있는 고민 혹은 사회적인 이슈에 대해 물어보면 갑자기 장문의 카톡이 오거나 만났을 때 눈을 반짝이며 몇 시간이고 대화를 이어갑니다. 이것은 이들이 연락의 빈도보다 관계의 농도를 중요시하는 뇌 구조를 가졌다는 증거입니다. 매일매일 의미 없는 인사를 주고받는 것보다 1년에 한 번을 만나더라도 서로의 영혼을 울리는 대화를 나누는 것이 진짜 관계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 연락이 뜸하다고 해서 마음이 떠난 게 아닙니다. 그들은 단지 잡담을 스킵하고 당신과의 진짜 대화를 기다리고 있는 걸지도 모릅니다. 자, 이제 원인을 알았으니 해결책을 알아야겠죠? 계속 먼저 연락하면서 자존심 상해하고 혼자 북치고 장구치는 관계는 이제 그만합시다. 그들의 뇌 작동 원리를 역이용하여
관계의 주도권을 당신에게로 가져오는 3가지 솔루션을 드립니다. 첫째, 심리적 퇴로를 열어주세요. 이들이 가장 공포스러워하는 연락 그 자체가 아니라 빨리, 성실하게 답장해야 한다는 압박감입니다. 이 압박감은 뇌의 비상벨을 울려서 회피 본능을 깨웁니다. 오늘부터 연락할 때 문장 끝에 안전장치를 하나 달아주세요. 바쁠 텐데 천천히 확인해. 답장은 시간 날 때 해. 급한 거 아니야? 그냥 생각나서 보낸 거야. 부담 갖지 마. 이 사소한 한마디가 마법을 부립니다. 상대의 뇌에 켜져 있던 비상경보를 꺼주는 겁니다. 아, 이 사람은 내 에너지를 뺏어가는 사람이 아니구나. 나를 체근하지 않는구나. 이런 안도감을 느끼는 순간 그들은 역설적으로 당신에게 더 빨리, 더 편안하게 연락하고 싶어집니다. 둘째, 온라인을 버리고 오프라인에 집중하세요. 냉정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이들은 텍스트로 사랑을 속삭이는 타입이 아닙니다. 카톡으로 티키타카가 안 된다고 서운해하는 건 물고기에게 나무를 잘 타라고 강요하는 것과 같습니다. 전략을 수정하세요. 온라인 연락은 최소화하세요. 생존 확인 정도면 충분합니다. 대신 오프라인 만남에 모든 에너지를 쏟으세요. 한 달에 한 번, 아니 분기에 한 번이라도 좋습니다. 만났을 때 그 사람이 좋아하는 음식을 먹고 그 사람이 좋아하는 이야기를 들어주며 대체 불가능한 즐거움을 선사하세요. 뇌과학적으로 인간의 기억은 감정의 강도에 비례해서 저장됩니다. 매일 주고받는 지루한 카톡 100통보다 한 번의 강렬하고 행복한 만남이 뇌 해마에 훨씬 깊게 각인됩니다. 그 강렬한 기억이 있으면 그들은 연락 없는 기간에도 당신을 잊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음 만남을 기다리게 되죠. 셋째, 가장 중요한 마지막 솔루션입니다. 당신도 당신의 세계로 떠나세요. 이것은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당신을 위한 처방입니다. 상대가 연락 없는 그 긴 시간 동안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었나요? 휴대폰을 쥐었다 폈다 하며 카톡방을 들락날락하며 상대의 인스타를 염탐하며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지는 않았나요? 상대가 자가발전형이라 연락이 없다면 당신도 자가발전형이 되어야 매력적인 균형이 맞습니다. 상대가 연락 없는 시간을 나를 위한 자유시간으로 재정해야 하세요. 운동을 하고 책을 읽고 다른 친구들을 만나며 당신의 도파민을 스스로 만들어내세요. 진화심리학적으로 인간은 항상 대기 중인 사람에게 매력을 느끼지 않습니다. 반대로 자신의 삶에 몰입해 있는 사람, 잡힐 듯 잡히지 않는 사람에게 본능적인 끌림을 느낍니다. 당신의 삶이 재밌고 바빠질수록 아이러니하게도 상대방은 당신을 더 궁금해하게 될 겁니다. 예전엔 연락 달라고 징징대더니 요즘은 조용하네? 뭐하고 살지? 이 궁금증이 생기는 순간 비로소 그들이 먼저 연락을 해올 것입니다. 우리는 아주 어릴 때부터 무언의 공식을 학습하며 살아왔습니다. 관심이 있으면 연락하는 게 당연하다. 연락의 빈도가 곧 사랑의 크기다. 하지만 여러분, 사람의 뇌는 70억 개가 넘고 사랑과 관심을 표현하는 방식도 70억 가지입니다. 누군가에게 사랑은 매일 묻는 안부일 수 있지만 누군가에게 사랑은 당신을 만나기 위해 비축해두는 에너지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 사랑은 굳이 확인하지 않아도 믿을 수 있는 신뢰일 수도 있습니다. 죽어도 먼저 연락하지 않는 그 사람. 어쩌면 그는 당신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좁고 깊은 동굴 속에서 당신을 만날 날을 위해 조용히 충전하고 있는 중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그를 기다려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믿으면서요. 그러니 오늘부터는 핸드폰을 덮고 당신의 하루에 집중하세요. 연락의 횟수라는 숫자에 갇히지 말고 만났을 때 느꼈던 그 따뜻한 온기를 믿으세요. 그 믿음이 당신의 마음을 지키고 나아가 그 관계를 지키는 가장 단단한 힘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복잡한 인간관계에 명쾌한 해답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마음 편안한 그리고 당신이 주인공인 하루 보내세요.